안녕하세요. 다해건설정보 최과장입니다. 우리는 힘든 일을 앞에 두고 시간이 약이다. 이 또한 지나간다는 말로 위로하곤 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성장함에 따라 지금의 문제를 너끈히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믿어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건설업 면허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면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건설업 등록증이 나왔으니 찾으러 가야겠죠? 관할 관청, 협회에서 면허가 발급되면 찾으러 오라는 연락을 주실 겁니다. 이 건설업 등록증을 찾으려면 두 가지의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바로 면허세 납부 영수증과 제1종 국민주택 채권 매입 영수증입니다. 면허세 납부의 경우 관할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납부 고지서를 받거나 세무과 또는 세정과에 방문하여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위택스를 통한 납부 또한 가능합니다. 면허세의 경우 지역에 따라 회사 종업원 수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화면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1종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셔야 하는데요. 이 국민주택 채권이란 국민주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말합니다. 이 국민주택 채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하는데 인허가 면허를 받거나 등기, 등록을 신청하는 자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등은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업, 주택건설 사업자의 경우 자본금의 1000분의 2, 전기, 통신, 소방면허의 경우 자본금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하셔야 합니다. 국민주택 채권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에서 매입이 가능하며 등록관청 내에 은행이 있다면 그곳을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업무를 보실 수 있고 주거래은행의 인터넷 뱅킹으로도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에 적으실 때 법인의 경우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을 적으시면 됩니다. 매입 용도는 건설업 등록으로 하여 매입하신 후 즉시 매도 처리하시면 약간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신 후 영수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즉시 매도란 은행에서 매입과 동시에 매도를 하는 것으로 매입 금액의 전부를 지불하지 않고 본인 부담금만 낸 후 영수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본인 부담금은 이용하시려는 각 은행의 고객 부담금 조회 카테고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면허세를 납부하시고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시고 받은 영수증을 지참하셔서 관할시, 구청 담당자에게 방문하시면 건설업 등록증과 건설업 등록 수첩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면허를 취득하시면 그 다음으로는 세무서입니다. 면허 취득 전 사업자 등록증 신청을 하셨을 때 업태 종목에 원하는 종목을 넣으려 했지만 건설업의 경우 인허가 사항이다 보니 건설업 외에 다른 업태, 종목을 추가하셨을 겁니다. 건설업 등록증이 나왔으니 이 건설업 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취득하신 업태 종목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조합 업무를 보셔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실 적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공제조합의 업종별 자본금의 20% 이상을 출자, 예치하셨는데요. 이젠 앞으로 공사업 관련으로 공제조합에서 각종 보증서 발급 등의 업무를 이용하시기 위해 청약 및 약정 업무 등을 보셔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증을 수령하신 후 관할 공제조합에 연락하시면 청약과 약정 업무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해주시니 꼭 연락하셔서 업무를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건설업 면허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국토부 장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건설협회 또는 전문건설협회의 교육센터에서 교육 일정을 확인하신 후 미리 접수하셔서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잊지 않고 꼭 챙기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입니다. 면허를 가진 지금 소액공사, 지인이 주는 공사,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관급 입찰 또한 보실 수 있습니다. 조달청에 방문하셔서 지문을 등록하신 후 지문 보안 토큰으로
사무실에서 입찰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입찰 참여 시 시공능력 평가액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할협회에 신규 등록 업체의 수시 시공능력 평가를 신청하셔서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 평가액을 기재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공인인증기관에서 법인 범용인증서도 발급받으시면 인터넷을 통해 각종 업무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열심히 일만 하면 되겠죠? 진짜 마지막으로 건설회사를 운영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하는 주의사항 몇 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말 결산 시 실질 자본금을 꼭 맞춰서 결산하셔야 합니다. 실질 자본금 항목으로는 현금은 자본 총계의 1%, 예금은 60일 평잔, 공사미수금은 2년 이내 매출계산서 발급분, 출자금은 100% 인정하는 등 자산에서 부채 총계를 뺀 금액이 건설업 면허 등록 기준 자본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꼭 50일 이내에 등록하신 업종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4대 보험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한 기술자라도 자격수첩 사본은 꼭 별도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등록 기준에 시설 장비가 있는 경우 이 시설 장비는 상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 세 가지 등록 기준에 미달이 되는 경우 최대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이 나오며 3년 내에 같은 건으로 적발 시 등록 면허가 말소 처분되니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등록 면허에 해당 협회에 실적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매년 2월 15일까지 1차 공사업 실적 신고, 4월 15일까지 재무제표 2차 실적 신고를 하셔야 그해 7월 말경 시공능력 평가액이 부여되고 경영상태 확인서 또는 실적 확인서 등 우리 회사 등록 면허 관련하여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실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실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을 영위하시다가 상호, 대표자, 임원 등 내용의 변경 사항이 있을 시 1개월 이내에 기재사항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또한 하셔야 하는데요. 건설공사 도급금액이 1억 원 이상, 하도급 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공사를 체결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대장을 전자통보하셔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을 시 과태료,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사업주 분들의 번창과 성공을 기원하며 이번 시간에는 건설업 면허가 나온 뒤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알차고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분의 실제 상황과 조건으로 좀 더 상세한 설명이 듣고 싶으시다면 다해건설 정보로 연락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